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 정의, 증상, 원인 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 이번에는 치료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중에서는 약물 치료를 제외한 인지치료, 행동치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줄여서 인지행동 치료라고도 합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장애 완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오늘 제 설명을 그냥 쭉 듣다 보면 공황장애 치료의 전반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 외에 노출요법, 이완요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다소 이해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공황 증상을 호전, 완치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이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공황장애 인지행동 모형인데요. 인지행동 치료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제가 꼭 설명해야 하고 환자분들께서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조건화된 신체 감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과정을 구조화시킨 것입니다. 먼저 12시에 있는 네모 상자부터 보겠습니다. 경고반응이라는 굵은 글씨와 함께 아래로 빠른 심박수, 두근거림, 숨가쁨, 질식감,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 무감각이나 저림이 있죠. 이 네모 상자의 내용은 우리가 불안 또는 공포를 느낄 때 동반되는 신체 반응입니다. 이 신체 반응은 네모 상자 위의 스트레스, 개인의 생물학적 취약성 등이 촉발 인자가 되어 발생하는데요. 한 번 또는 몇 번의 공황 발작을 겪고 나면 이러한 경고 반응이 있을 때 3시에 있는 네모 상자가 작동됩니다. 증상에 대한 재앙적 해석입니다. 경고 반응을 부정적으로 인지, 해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심장마비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통제력을 잃으면 어떡하지?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시 6시에 있는 네모 상자를 작동시키죠. 증상에 대한 과잉 경계, 예기 불안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신체 감각에 더욱 주의가 집중되면서 12월에 있었던 공황 발작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생각과 함께 이전에 경험했던 공황 발작의 기억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9시에 있는 네모 상자를 작동시킵니다. 불안과 공포의 증가입니다. 불안, 공포라는 부정적 감정이 더욱 증가되고 이것은 다시 12시의 네모 상자를 작동시킵니다. 결국 빠른 심박수, 두근거림, 숨가쁨, 질식감,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 무감각이나 저림 등의 경고 반응이 다시 작동됩니다. 이런 식의 악순환이 아주 짧은 시간에 계속 반복되면서 생활에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뜨리고 심하게는 다시 공황 발작이 유발되는 결과도 생깁니다. 이 과정의 반복이 공황장애 환자분들께서 병에서 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고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요지는 공황 발작을 겪지 않은 사람은 불안, 공포 등이 있을 때 생기는 경고 반응, 즉 빠른 심박수, 두근거림, 숨가쁨, 질식감,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 무감각이나 저림에 대해 재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증상에 대한 과잉 경계를 한다거나 예기 불안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불안과 공포가 증가되진 않는데 공황 발작을 겪은 사람은 불안, 공포 등이 있을 때 생기는 경고 반응, 즉 빠른 심박수, 두근거림, 숨가쁨, 질식감,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 무감각이나 저림에 대해 재앙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증상에 대한 과잉 경계와 예기 불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황장애에서 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부정적, 재앙적 해석이 공황 증상 재발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제는 공황장애에서 관찰되는 흔한 잘못된 사고를 알아볼까요?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황장애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흔한 사고입니다. 먼저 죽음이나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 나에게 뇌졸중이 일어났어. 나는 질식하게 될 거야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생긴 단순 신체 반응을 죽음 또는 난치병으로 잘못 인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통제력을 잃는 것, 정신 이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시로는 나는 통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게 될 거야. 나는 신경쇠약을 경험하고 있어. 만약 내가 탈출하지 않는다면 나는 미치게 될 거야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생긴 단순한 정신 반응을 정신병으로 잘못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피함이나 곤란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시로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기절할 거고 난처해질 거야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다면 생기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 변화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누구라도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쁘거나 어지러울 수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에 대해 심장 발작, 질식, 뇌졸중 등의 중증의 병 또는 죽음 등으로 너무 과하게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고, 누구라도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평상시에 하던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될 수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에 대해 미칠 것 같다거나 심각한 정신병에 걸릴 것이라며 너무 과하게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에는 평상시에 정상적인 사회관계,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거나 극히 나쁘게 평가할 것이라며 역시 너무 과하게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잘못된 인지로 인해서 스스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정적 자동사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켜야 해요. 내가 불안할 때, 공황을 느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 자동사고의 상당수는 만약이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 만약 더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저번과 같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떻게 하지? 의 변형입니다. 다시 말해 공황과 관련된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걱정하고 감지된 공황 감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불안과 연관된 부정적 사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왜곡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확률에 대한 과대평가. 2. 결과가 재앙적일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1.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의 예로는 나는 심장마비나 숨이 막혀서 죽을 거야. 나는 기절하거나 자제력을 잃을 거야.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거야가 있습니다. 1.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가 잘못된 점은 환자가 두려워하는 병 혹은 불행한 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너무 높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극히 적으며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 재앙화의 정도에 대한 과대평가의 예로는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챈다면 그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야.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거야가 있습니다. 이 재앙화의 정도에 대한 과대평가가 잘못된 점은 설령 공황으로 인해 환자가 걱정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환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완벽하지 않으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도 환자분들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이를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를 찾는 법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사고의 증거는 무엇인가? 나의 생각이 맞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나의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는 무엇인가? 2. 나의 생각과 다른 대안적 설명은 없는가? 3. 이런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4. 이런 생각을 믿는 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5. 만약 내 생각이 옳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차선책은 무엇이며 각각의 장단점은? 차선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6. 만약 나의 소중한 친구가 나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나 도움은? 이 질문 리스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하고 스스로 답해 보신다면 내가 어떤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노출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출요법의 핵심은 증상에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상황과 연관된 개인적 목표를 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단순히 쇼핑센터에서 30분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문하고 싶었던 상점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사는 것이죠. 상황 노출 시에는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 기능 수준보다 약간만 더 어려운 수준의 초기 노출을 고안하는 것이죠. 초기 노출의 목표는 환자분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노출이 어떤 느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공포 상황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노출의 세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위협 요인을 조절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시에 공황 증상을 느끼는 어떤 환자분이 있다면 이분의 위협 요인으로는 하루 중의 시점, 운전 시간, 교통 체증의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행, 휴대폰의 유무 등이 노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노출마다 환자분의 얘기 불안이 사라질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그 상황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편안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최소한 2배의 시간 동안 그 상황 속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얘기 불안이 사라지기까지 보통 15에서 20분 정도 걸렸다면 추가적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머무르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환자분은 목표 지향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를 정말 즐겨보자. 아들을 위해 쇼핑을 할 거야. 와 같이 말이죠. 노출 상황 속에서 환자분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출이 고안되어야 하고 그럴수록 안정감에 필요한 단서의 정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휴대전화나 물병과 같은 안전감의 단서를 가지고 여행하는 환자분에게는 이것 없이 여행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어요. 노출요법의 목표는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적인 편안함이 유지되었는가입니다. 다음으로 이완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한 손을 갈비뼈 바로 아래에 복부에 놓습니다. 2. 코를 통해 폐 안쪽까지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 위에 손이 올라가야 복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3. 최대한 아래로 공기를 내려보냅니다. 4. 숨을 완전히 들이마시고 숨을 잠시 멈춘 후 코나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숨을 반드시 짧게 멈추고 완전히 내뱉습니다. 5. 10번의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는 아마 가장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하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고, 익숙해지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복식 호흡이 됩니다. 복식 호흡 훈련은 공황 발작 때 나타나는 호흡 증상에 대한 공포감을 줄임으로써 공황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호흡 훈련의 핵심은 집중해서 천천히 고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이완 상태를 가져오는 호흡법을 배움으로써 공황 발작이 오는 순간 공포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과호흡을 완화할 수 있어요. 드물게는 긴장 이완 상태에서도 공황이 나타나는데, 항상 위험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 근육 이완이란 경계태세를 풀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완 훈련을 통해 공황장애 환자분이 느끼는 다양한 신체 감각의 불안을 완화하는 것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치료 전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를 제외한 인지행동 치료, 노출요법, 이완요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